하나투어의 주요 해외 법인이 대부분 철수를 합니다. 북경, 베트남, 영국만 유지한 채 나머지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행지는 부모가, 숙소는 자녀가 결정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 비즈니스 엑스트라라는 상용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의 랜선 여행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짓 인터내셔널이 두짓 케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환자 치료 등의 수익금을 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이 늘어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총 200개소 이상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14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5월 14일자 목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첫 소식이 좀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주요 해외 법인을 대부분 폐쇄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자, 하나투어 관계자는요, 이번 조치는 차세대 플랫폼인 하나허브를 도입함으로써 해외 법인의 역할이 기존과는 좀 다르게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행사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좀 이제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제 뭐 관련한 여러 것들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말도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주요 원인은 법인 축소를 통해서 대부분의 관련 업무는 이제 하나허브, 요 이제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이죠. 요거를 통한 다이렉트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나투어 측이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경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상황이고요. 해외 법인은 거의 대부분 이제 몇 개 안 남습니다. 대부분 폐쇄를 하는데 일단 미주 지역 볼게요.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법인이랑 이제 하와이 지점이 이제 폐쇄가 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거의 다 없어지고요. 영국의 법인만 남게 됩니다. 중국은요, 북경 법인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중국 안에 있지만 홍콩,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그 다음에 장가게, 청도 등 여기는 이제 중국의 법상 법인은 안 되죠. 그래서 합작 법인이라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이 합작 법인도 대부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죠. 동남아 지역은요. 베트남 빼고 다 또 폐쇄를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대만, 필리핀 법인 이렇게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 베트남 법인만 유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 없어지는 해외 법인을 대신해서요. 하나투어는요. 이제 연락사무소, 현지의 연락사무소 형태로 이제 운영을 좀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폐쇄가 결정된 해외 법인은 철수를 이제 바로바로 하고요. 이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락사무소에서는요, 이제 뭐 간단한 업무, 이제 뭐 고객 불편 같은 것들 현장에서 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등의 좀 기존보다는 조금 소프트해진 그런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투어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죠. 요게 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하나투어는요, 6, 7, 8 이렇게 3개월 8월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이제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무급휴직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한 50%인가요? 그래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직
무급휴직 할 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용노동부에 이제 일종의 그 관련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투어 측은 지금 요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투어가 8월까지 휴직, 그게 유급이든 휴직을 결정했다는 거는 8월까지는 수요가 뭐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겠죠. 물론 뭐 급작스러운 또 그 코로나 사태가 호전이 되면 또 이렇게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한 8월 정도까지는 넉넉 잡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익스피디아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자, 부모 세대인 밀레니얼과 또 그들의 자녀인 알파 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그 다음은 이제 또 알파 세대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자, 가족여행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어서 이런 거 집중 분석을 좀 했는데, 지난 5월 6일, 7일 양일간 한 200여 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흥미로워서 한번 살펴볼게요. 차세대 여행객을 알파 세대라고 정했어요. 여행에 능숙한 밀레니얼 부모를 따라 알파 세대는 일찍부터 여행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밀레니얼 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와 여행을 떠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다녀왔다. 이들 자녀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는 것은 이제 한 평균 한국 나이로 한 3세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아이와의 추억 쌓는 것들, 뭐 이렇게 또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뭐 부모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어린 자녀 있는 가정은 또 이렇게 그 자녀와의 추억을 많이 쌓을 것 같고, 여행지와 일정, 어디를 가냐, 그리고 얼마 정도 머무냐는 또 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과 스케줄에 따라 결정했지만 숙소, 주변 시설, 놀거리, 먹거리 등은 여행 중 요소 이런 것들은 아이들도 중심으로 계획을 한대요, 많이들. 그리고 특히 숙소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하기에 좋은 여행은 뭐라고 테마파크, 뭐 이런 거, 호캉스, 뭐 이런 거가 주요 데이터로 나왔던 것 같고, 뭐 초등학생 자녀는 뭐 공예품 만들기, 문화재 유적지 방문 이런 거 약간 흔해 빠진 거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채로운 여행 기록법으로 있어서 기록법을 하는데,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뭐 사진, 동영상 뭐 있겠죠. 뭐 사진, 동영상 해갖고 이제 SNS 채널에 올리는 거. 뭐 요거 범위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었다는 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식. 아메리칸 항공이요, 한국 기업 상용 수요, 상용 고객을 위해서 비즈니스 엑스트라라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이번 주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기업뿐 아니라 출장자에게도 혜택이 제공되는 상용 마일리지 프로그램인데요. 아메리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의 파트너 항공사를 더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풍성한 혜택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기업 출장자가 아메리칸 항공 또는 파트너 항공사를 탑승할 때마다 A 어드밴테이지입니다. 원래는 A 어드밴테이지 요 계정에 마일리지가 적립됨과 동시에 기업 계정으로 비즈니스 엑스트라 포인트가 또 적립이 됩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은 아메리칸 항공이 저희 달라스 포트워스죠. 거기랑 인천 간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는 시점이죠. 7월 1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죠. 당연하죠. 이건 지금 운항을 안 하니까 적용 안 되고 7월 11일부터 적용이 될 것 같고,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요. 항공권 최소 구입 금액과 같은 제약 없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립한 비즈니스 엑스트라 포인트는, 자, 항공사 말씀드릴게요. 아메리칸 항공, 영국 항공, 이베리아 항공의 왕복 항공권, 그리고 피네어, 일본 항공, 퀀타스 항공, 여기 운항하는 아메리칸 항공의 공동 운항편, 왕복 항공권으로 교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한 문의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 자막 나가는 요 이메일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자, 이번 소식은요, 저희가 금요일자로 특집 기사는 아닌데 금요일자 메인 탑 기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랜선 여행, 예, 요게 지금 좀 이제 관심입니다. 자, 얼마 전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그 틱톡이랑 손잡고, 그 서울시 소개하는 그 랜선 여행,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찍어갖고 요게 했었어요. 프로그램, 그 이벤트 프로모션을 했는데, 요게 1,700만 명이 봤대요. 그래갖고 아주 대박을 쳤는데, 자, 너의 서울을 보여줘. 해시태그 서울 나우라는 주제로 열린 챌린지 프로그램, 틱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영상 공유 캠페인이었죠. 각자의 자리에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부터 저마다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풍경과 추억까지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공유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 참가자들 요 온라인 통해 다채로운 서울의 모습을 즐겼는데 4월 30날부터 5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총 1,182개 영상이 등록돼서 전 세계적으로요 1,700만 명 영상 조회수 나왔답니다. 자, 그 지금 우리 다 많은 그 관광청 있죠. 관광청도 그렇고 특히 관광청 위주인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지금 모아놓은 게 있는데 취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웹미나 그 웹세미나 웹미나라고 하죠. 웹미나라고 하는데 요거 준비하는 곳 관광청들도 이제 하나둘 늘어나고 있고요. 또 현장, 그러니까 관광청이 이렇게 해당 그 지역 있죠. 지역. 뭐 미국이면 미국, 뭐 있잖아요. 뭐 두바이면 두바이. 여기 현지의 이제 홍보 영상을 랜선으로 줄이게끔 요런 영상 작업들에 대해서 방향이 이렇게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가 아니면 안 할 거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 드디어 이제 시작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관광재단 제가 저번에 이거 뭐 잘한 거라고 했는데 대박 칠 줄 알았어요. 예. 자, 세상이 이렇게 우리 여행업계도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가 보다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도 진작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 여행중개소 유튜브 영상 채널 여행중개소는 한 2년 반 3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공고해드린 대로 우리 여행사분들 유튜브 통한 홍보 마케팅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개설해드리고 유지하고 편집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고 관리해드리는 거 요거 지금 그 문의를 많이 받고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예, 비싼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편집하시는 분들 저희가 편집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자, 오늘 좀 아무튼 마무리하면서 저희 광고를 좀 했고 자, 이제 5월 14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뉴스는 소식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